안녕하세요. 정재원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우리말이 궁금할 때, 우리말이 헷갈릴 때, 우리말 비타민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글 자모, 잘 아시죠? 몇 개인지, 또 이름이 뭔지.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퍼즐 특급 열차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때 그 초성 퍼즐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디귿을 지긋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도 계셨고, 히읗을 히응 이렇게 발음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예. 그때 화면을 찾을 수 있다면 뭐 유튜브 같은 데서 하나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요, 한글 자모, 예, 그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언제, 누가, 어떤 의미로 지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요즘 김수롱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 김수롱 교수님이고 바로 옆에 제가 있네요.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훈민정음 해례본 함께 읽기. 최근에 나온 책이죠. 마리북스에서 출간을 했고요. 훈민정음 해례본 권위자 김수롱 박사의 누구나 쉽게 읽는 해례본 강도. 사실 훈민정음 이 해례본, 훈민정음인데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 책을 모르시는 분은 없겠습니다만 또 이 책을 제대로 읽은 분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훈민정음에 관한은 아무튼 정말 그 대표적인 학자이시죠. 참고로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죠. 이번에 놓치신 분들은 다음번 21기 이런 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수강료가 28만 원인데 책을 사면 10만 원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결코 부담되는 그런 그 수업료가 아니죠.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글 자모자의 이름은 언제 누가 지었나? 예. 일단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한글 자모자 기본 자음이 14자고요. 그리고 기본 모음이 10자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기역부터 히읗까지, 아부터 이까지. 자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모는 자음과 모음을 줄인 거죠. 그리고 그냥 자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소리를 뜻하는 거죠. 닷소리.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는 정확하게는 자음자 이렇게 자를 붙여서 자음자로 하는 것이 맞다. 모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음자. 예. 한글 자모자의 이름은 언제 누가 지었나? 기본 자모자 여기 있고요. 여기에 확장자가 있죠. 쌍기역도 있고 쌍디귿도 있고 이렇게 5개의 확장자. 모음의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모두 11자죠. 에부터 그리고 의까지 이렇게 해서 40자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28자였고, 그 가운데 현재 쓰지 않는 글자입니다. 여린이엇, 또 반시옷, 옛니음, 아랴. 김수롱 교수님께서는 이 아랴, 누가 이름을 아랴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등장을 해서 아래아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글자는 그 하늘을 본뜬 글자이기 때문에 하늘아라는 이름이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아래아라는 이름이 저도 김수롱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은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바꾸면 좋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하늘아,
하늘아도 이름 참 좋지 않습니까? 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음자, 모음자는요, 기본 자모자 20자, 그리고 확장자 16자 해서 40자고요. 이 40개의 글자를 갖고 얼마나 많은 음절, 예, 이 글자를 만들 수 있느냐. 일단 받침 없는 음절, 그러니까 가나다라 이런 글자죠. 첫소리 글자가 19, 여기 곱하기 가운데 소리 글자 21, 그러면 399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데 받침 있는 음절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받침 없는 음절, 여기에다가 끝소리 글자, 뭐 쌍기역도 있고 뭐 겹받침도 있고 그렇죠. 27개를 곱하게 되면 1773자가 되고, 그래서 399자 더하기 1773자는 1172자. 그렇기 때문에 만자 이상의 글자를 40자의 자모자를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지만은 실제로 또 안 쓰는 글자들이 많죠. 예, 실제 쓰는 글자들은 아마 수천 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한글 자모자의 이름은 언제 누가 지었나? 기억부터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예, 지긋 이러면 안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 예,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뭔가 일관성이 있구나 이름에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니은, 리을, 미음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두 글자 이름이고요. 첫 자음자는 초성으로서 니은, 리을, 미음의 소리값을 나타낸다. 그리고 두 번째 자음자는 종성으로서 니은, 리을, 미음의 소리값을 나타낸다. 예. 이것을 느, 르, 무 또는 니, 리, 미의 소리값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이름이 몇 개 있죠. 이런 어떤 일관된 규칙에서 벗어난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자모자의 이름 구성을 보면 자음, 맨 앞에 자음이 오죠. 초성. 그리고 모음 이가 오고 그 다음에 의가 옵니다. 그런 다음에 받침, 이 종성에 자음이 붙죠. 그래서 니은 또는 피읍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아래 표에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네모를 쳐놨는데 이 글자들이 모두 이와 같은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자, 바로 기역과 디귿, 시옷인데요. 기역, 디귿, 시옷은 왜 이의 규칙에서 벗어났나? 예. 그러니까 니, 은, 리, 을. 예. 왜 이 규칙에서 벗어나서 기, 역이 됐나?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간송본 복간본이고요. 2015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세종서문 그리고 예의부문 이 사진은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이라는 김수롱 교수님의 책에서 갖고 왔습니다. 바로 여기 이제 글자가 있죠. 기역.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기역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름이 없었다. 그러니까 창제 당시에는 이름은 없었다. 아무튼 요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게 한문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한문을 읽을 수 없다면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같은 면인데 요 풀이는 김수롱 교수님이 쓴 훈민정음 해례본 함께 읽기 바로 이 책입니다. 예, 이 책. 예. 이 책을 지금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책에서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는 아음이니 여군자 초발성하니라. 기는 어금니 소리이니 군자의 처음 나는 소리 초성과 같다. 그러니까 군자를 발음할 때 처음 나는 소리, 그것이 바로 이 글자의 소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병서, 여, 규자 초발성. 나란히 쓰면 규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 이 규라고 돼 있는데 아마 중세 때 발음이 좀 셌나 봐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두 번 나란히 쓰면 예, 바로 규 이런 글자가 되고 그 규자의 처음 나는 소리와 같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이 훈민정음 또는 훈민정음 해례본이죠. 이 책에는 글자의 모양, 소리, 만든 원리, 뭐 제자해 이런 것이 뒤에 나오죠. 쓰는 방법, 뭐 합자해, 뭐 이런 게 기록이 돼 있지만 글자 이름 장명에 관한 기록은 문헌에 남아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책에도 없고 다른 어떤 문헌에도 이름은 뭐고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이런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떤 의미로 자모의 이름을 지었는지 알 수 없다. 야, 누가 지었을까요? 그리고 왜 기역, 니은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사실 이, 이 구성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 이것도 아주 기발한 천재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김수롱 교수님이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습니다만 처음에 오는 자음이 첫소리를 나타내고 마지막에 종성, 은 이런 니은, 은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 끝소리를 나타낸다. 이런 구성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 야, 이거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절묘하죠. 그러면 이 이름이 언제 어디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가? 1527년에 나온 최세진의 한자 학습서, 그러니까 한자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 그 훈몽자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앞부분에 그 언문자모라고 해서 자음자와 모음자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이름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최세진은 한자 학습을 하는데도 역시 그 언문, 이것을 알고 이것을 활용하면은 한자, 한문을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런 그 이유에서 이것을 집어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최세진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최세진이 지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제가 최세진이라면 그동안에 글자가 있고 이름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내가 이름을 붙였다. 저 같으면 강조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름으로 이미 불려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의 책에 기록을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부분은 바로 이 모음 글자를 소개하고 있고 그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소리 그대로 글자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은데 여기 응자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한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응자를 쓰고 불용종성, 그러니까 이 종성은 쓰지 않는다, 소리 내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그런 다음에 여기 아까 그 아래아 하늘아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자를 쓰고 불용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 근데 이 시옷 소리 이것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텐데
김수롱 교수님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물론 그 제주도에 아래아 음가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 뭐 그전부터 많이 했죠. 지금도 남아있다. 아야오요의 아와 똑같지는 않고 조금 다르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글자를 창제 당시에 만들었고 썼던 거죠. 그 다음 자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것은 요거 지자인데요. 지자인데 중세에는 이렇게 D 이렇게 발음이 됐다고 하고요. 요 동그라미를 친 것은 요게 말자인데 끝말자죠. 그런데 요것은 음으로 읽지 말고 뜻으로 읽어라. 이런 뜻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저는 여기 빨간색으로 했습니다만은 여기에도 그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예, 뜻으로 읽어라. 예, 이두식 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뜻으로 읽으면 디귿이 된 거죠. 리을, 미음, 비읍, 시, 옷. 예, 마찬가지로 옷 의자를 쓰고 이것도 뜻으로 읽어라. 시, 옷. 그래서 이것이 이 의 규칙에 따르면 시, 의시 돼야 되는데 이걸 한자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시, 옷이 돼버렸어요. 이응. 이것은 뭐 이의 규칙에 아주 충실하게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요 디귿과 시옷 그리고 맨 앞에 등장한 기역, 기읍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자에 읍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소리가 가까운 역자를 갖다 적었다. 그렇게 해서 기역이 됐다. 이 최세진이 아무튼 한자로 이렇게 이름을 표기하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기역, 디귿, 시옷이 돼버린 게 아니냐. 그냥 언문으로 적었으면 되는데, 언문으로. 기읍. 이미 이때는 이제 1527년이니까 1443년 창제, 46년 반포되고 뭐 한 10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거고 많이 보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언문을 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언문으로 기, 윽 이렇게 적었으면은 일관된 이의 규칙에서 벗어나는 이름, 기역, 뭐 디귿, 시, 옷 이런 것은 없었을 거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그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아니고 지금 이 기역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의 규칙에서 벗어나 있다. 여하간 이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처음 등장을 했고 거기에 적혀 있는 이름 이것이 그 후로도 계속해서 쓰였다. 자,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름으로 확정이 된 것은 바로 1933년 조선어학회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할 때 이 자모의 이름을 정확하게 규정을 한 거죠. 제2절, 이것은 그 조선어학회 기관지 한글 잡지에 실린 내용을 가져온 겁니다. 자모의 이름, 제2항, 자모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요 키는 아마 요 글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티읕, 키윽일 텐데 글자가 하나 빠진 것 같고요. 티읕, 피읕, 히읗. 그리고 모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해서 이때부터 아래야, 하늘 아는 쓰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의 글자들은 아래와 같이 이름을 정한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쌍자음의 이름까지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33년, 뭐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자모의 이름들이 그대로 수용이 돼서 1988년 문교부에서 이 한글 맞춤법을 개정을 할 때 이름은 바뀌지 않고 똑같이 정했던 거죠. 한글 자모의 수는 20넉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역에서 히읗까지, 아에서 이까지. 그리고 아래는 현행 한글 맞춤법인데요. 한글 자못 똑같은 이름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글 자못, 이 자모자의 이름을 누가 지었고 언제 지었고 어떤 이유로 그렇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일단은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세종이 이 훈민정음 글자는 창제했으나 이름은 붙이시지 않은 것 같고 최세진의 훈몽자회라는 책에 처음 등장은 하나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어딘가 기록이 있을 수 있는데 없는 거죠. 그런 그 문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 어느 날 갑자기. 어쨌든 간에 최세진, 이 최세진의 훈몽자회에 기록이 돼 있는데, 역시 최세진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걸 기록한 거다. 그런데, 최세진이 자모자의 이름을 그 한자로 표기하는 바람에, 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기역, 디귿, 시옷 이런 이름이 생긴 거고 그로 인해서 사실 저는 뭐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기억이라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하고 외웠던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배우고 있고 역시 이제 한글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게 처음부터 일관되면 좋은데 기역, 니은 이게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서 뭐 배우기가 어려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김수롱 교수님의 주장은 이제라도 기읍, 디귿, 시읒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글 자모자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지환의 우리말 비타민. 오늘 내용 좀 길었죠? 중간에 다 포기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글이 희망입니다. 아리아리!